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큰 흐름 자체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지금 오전에 영상을 올려드리는 건데, 조금 있다가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 발표가 예정이 있기 때문에 좀 테마 외에는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상승적인 부분은 대세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혀 흔들리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일진 하이솔루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최근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코스닥도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코스닥도 올라오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조금의 올라오는 모습 자체는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ADR 지표예요. 여러분들 ADR 지표를 좀 보시고, 시장이 빠졌을 때는 우리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시장이 올라올 때는 그 상승적인 부분을 즐기고, 정말 시장이 꼭대기까지 100% 이상까지도 ADR 수치가 올라오면은 그때는 수익적인 부분을 걷어 나가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 인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대한해운도 여러분들 반 정리를 하고 남겨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포트 자체만 놓고 봐도 다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네오위즈, 현대제철, TCC 스틸, 스튜디오 드래곤, A스토리,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핫한 거는 첨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신고가 갱신이 나왔는데, 우리가 시장이 빠졌을 때 사야 되는데 비싸서 못 샀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시면은 좀 수익적인 부분, 여러분들 포트에 다 빨간색이에요. 지금 VIP 방에 계신 분들은 웬만한 종목들은 다 빨간불이다. 왜냐, 그 안에서 흔들리는 것 자체는 있지만 쌀 때 샀기 때문에 9% 7%, 근데 여기서 팔 거냐? 안 팔 거예요. 시장은 아직까지도 더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더 길게 끌고 갈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안정적이에요. 종목들마다 속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왜 포트가 안정적으로 흘러나가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쌀 때 샀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10월 21일 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6.09까지 내려왔는데 며칠 만에 바로 80.60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10월 12일 날 66.83까지 내려갔는데 며칠 만에 또 86.55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시장이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쪼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살 때는 우리가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로 요번에 또 증명이 됐어요. 하락장만 나오면은 자꾸만 증명이 되는 부분,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딱 선착순 5분만, 10명 말고 5분만 딱 진행을 하고 바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010-8619-9991 하나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여러분들 포트도 좀 빨간색으로 만들고 싶잖아요. 결국에는 시장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사야 돼요. 급락 후에 급등이 나오는 거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급락 후에 급등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공식이에요. 다만 정확한 시기를 모를 뿐이고, 지나고 나면 보이기 때문에 공포 구간에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자,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렸던 거는 어디까지 빠질지, 언제까지 빠질지, 그리고 언제 급등이 나오고 다시 시장이 돌아올지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다. 근데 지나고 나면은 또 이미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확인을 하고 사야 된다,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해요.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니까 바닥 찍히는 거를 보고 확인을 하고 사야 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확인을 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가격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사면은 이미 가격이 높아지는데 자꾸만 바닥이 어딘지 어디까지 내려갈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돌아서 나왔을 때 나는 사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주식을 하루살이처럼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모아 가셔도 충분히 포트 내에서는 빨간불들이 다 뜰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반등 장세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저점에 대한 인식으로 인한 매수세
그리고 매수세 공방을 하는 주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특별한 이슈도 없고 섹터별로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오고 호재로 둔갑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기술적인 반등이랑 추세적인 상승을 가기 위한 상승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기술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은 결국에는 수많은 호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다시 추세적인 상승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비쌀 때 사서 다시 또 물릴 수밖에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좋아요. 지금 보면은 뭐 기사적인 부분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뭐 글로벌 1위 일진 하이솔루스 수소 탱크 가볍지만 강하다, 뭐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일진 하이솔루스 뿐만이 아니라 수소 전체적인 틀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고 좀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글로벌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기차가 자리가 잡아 나가는 과정에서 수소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로 보면은 전기차가 먼저 글로벌 상용화, 그 다음이 수소차, 이 순서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 인프라가 부족한 게 굉장히 지금 부족해요. 전기차도 아파트 지하에 충전소가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충전소에 대한 불편함 자체가 있는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하다. 당연히 뭐 환경적인 문제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훨씬 낫기는 해요. 왜냐면은 전기도 결국엔 돈이고 화석 연료기 때문에 순수로 환경 문제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소가 가장 낫기는 하지만, 이 인프라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충전소 하나 짓는 게 굉장히 많이 비싸요. 지금 뭐 충전소 위치를 여러분들이 뭐 검색을 하셔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몇 개가 없어요. 충전소 인프라 이렇게 뭐 보시면은 정말로 몇 개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서울에도 몇 개 없어요. 지금 15개씩 6페이지까지 있는데, 자, 15개씩 6페이지면은 전국에 90개밖에 없는 거예요, 충전소가. 근데 이 충전소를 왜 많이 못 짓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예전에는 충전소 한 대를 짓는데 30억에서 40억 정도 이상이 들었는데, 그나마 조금 요즘에 저렴해진 게 20억 정도예요. 하나 충전소 충전기 한 대당. 그럼 결국에는 수소차를 전국에 불편하지 않게 인프라를 구축을 하려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수밖에 없다. 예산도 문제지만 지어놓고 충전이 안 되면은 적자의 경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게 충전소가 없으니까 수소차가 그렇게까지 많이 팔리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전소가 90몇 개인데 수소차를 지금부터 나는 사겠다? 근데 우리 동네에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 다른 동네 이렇게 가서 충전을 해서 오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만큼 안 짓자니 수소차를 타지 말라는 소리니까 안 지을 수도 없고,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산으로 지어야 되는데, 뭐 막말로 현대차가 충전소를 다 지을 순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주유소만 어림잡아도 10,000개 이상이 나오는데, 10,000개에 20억 정도만 잡아도 예산 자체가 20조예요. 20조 들여서 지어본들 이게 적자 경영이 불가피하다 보니까는 세금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이 부분에서 수소차에 있어서 최대의 숙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자국 완성차 업체들이 수소차를 만들질 않는데 정부에서 당연히 수소 충전소를 지어주겠냐? 지어줄 리가 없어요. 왜냐면은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버리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이런 숙제를 좀 풀어야지만 좀 수소차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수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슈적인 부분, 최근에도 뭐 대통령이 뭐 수소 관련해서 내용적인 부분,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그때로 단기로 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5년 이상의 좀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 게 둘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현재 수소차를 만드는 글로벌 업체가 현대랑 이제 도요타 이 두 회사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보면은, 현대가 수소차 점유율이 세계에서 75% 정도예요. 이거는 점유율이 많아서 좋다라기보다도 그만큼 아직까지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수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글로벌 대세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기 때문에 수소차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뭐 수소가 안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수소를 여러분들이 정말 수소차가 좋고 수소를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짧은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도 긴 호흡을 가지고 정말로 재무에서 좀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적인 부분이 나오는 그런 회사를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거를 이렇게 우리가 좀 그래도 보겠다라고 하면은 1세대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랑 이제 평화 시리즈, 평화산업이라든지 평화홀딩스가 좀 갔던 부분이 있고, 2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대우부품이 최근에 뭐 리비안 관련주로도 엮여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이것도 수소랑도 묶이는 거고, 뭐 동아화성이라든지 세종공업, JNK 히터, EM코리아, GMB코리아 이쪽이 굉장히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5년 이상, 뭐 1년 이상,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진 아이 솔루스 이런 것들을 좀 선택을 하시면 좋고, 기사에서 뭐 대통령이라든지 누군가의 뭐 수소를 좀 발언을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것들 중에서 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 그날의 대장을 찝어달라라고 하면은 못 집어요. 그 세력들이 뭘 찍어서 들어갈지 뭐 제가 미리미리 뭐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셨다가 여기서 수소 이슈 받아서 다른 게 간다라고 하면은 후발주자를 노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더 안정적일 수 있다. 대신에 먹을 만큼 먹고 단타하기 때문에 단타로 빨리빨리 먹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들 말고는 굳이 지금에서 뭐 미리 들어갈 필요가 있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라는 것 자체,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거랑 엮여서 리비안이랑 엮여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 좋은 게 아니라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수 있다. 이거를 오해하지 마시고 꼭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을 항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